자,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 문훈상 대표가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신라젠이라는 업체가 DMC의 그 임상시험 중단 공고, 네, 팩사백이죠. 이 팩사백의 임상시험 중단 공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3연속 하한가까지 맞고요. 그 이후에도 주가가 회복하지 않고 좀 답보 상태를 그리고 있는데, 자, 그 이유가 오늘 제 강의를 보시면은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. 자,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. 네, 임상 중단, 신라젠 유동성 위기 걱정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. 자,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. 그 신라젠 경영진의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, 뭐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, 또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그 신약 개발에 매진하기보다는 스탑 옵션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주가 관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나 좀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것이 이 스탑 옵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개념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, 스탑 옵션. 자, 스탑 옵션이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. 즉, 향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주가를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,000원이에요. 10,000원인데 그 주가를 예를 들어서 뭐 7,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. 근데 그 주가가 뭐 7,000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주식을 받는 그 임직원들은 뭐 이득을 볼 수 있겠죠. 오히려 이제 주가가 더 오른다. 그러면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제도인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? 바로 이제 그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도로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뭐 더 열심히 일하는 어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자극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 옵션이라는 것입니다. 네, 실제로 신라젠이 스탑 옵션을 올 3월에 여기 3월 여기 보이시죠? 임직원 30여 명에게 그 스탑 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그 한 주당 73,500원에 신라젠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거든요. 예, 보시면 이제 2021년부터 그러니까 스탑 옵션을 부여한 그 날부터 1년 뒤부터 2028년도까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당시 주가가 76,900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3,400원 정도 낮은 그런 가격인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그 분위기상 그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팩사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 긍정적인 그런 보도 내용들이 좀 있었던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탑 옵션을 많이 좀 받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겠죠. 자, 근데 결과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. 네, 다시 뉴스로 넘어와서요. 자, 신라젠이 그동안에 임직원을 뭐 독려해 오면서 스탑 옵션을 360만 주 이상에 부여를 했고 159만 주 정도가 행사가 됐고요. 4,500원 아래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때 그 보통주 전환한 분들은 엄청난 그런 혜택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아무튼 간에 2016년 말에 그 상장됐을 당시에 특수 관계인들이 발행 주식의 23%, 즉 1600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에 기준 특수 관계인 보유 지분이
613만 주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지분을 스톱옵션을 받아서 적극적인 어떤 차익을 실행을 했다라는 의미죠. 특히 문 대표의 보유 지분도 1148만 주에서 346만 주로 이렇게 급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네, 문 대표는 본인이 아닌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,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최대 주주와 그 뜻이 같은 그런 핵심 그 주주거든요. 네, 그 물량을 팔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팩사백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그리고 뭐 신라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어요. 네, 차익 실현을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특히 신라젠 전무가 보통주 16만 주 이상을 장대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88억 원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, 자,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라젠 임상에 임상 3상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뭐 요즘에 이제 터져 나왔죠. DMC로부터 임상 중단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, 이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. 신라젠 전문가에게 팔았다는 거. 네. 자, 아무튼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, 자,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. 자, 아까 제가 잠깐 뭐 그 스탑옵션, 그 신라젠 스탑옵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, 현재 보면은 이 문 대표 보유분을 비롯해서 76만 주가 행사가가 현 주가 아래에 있습니다. 네, 행사가 현재 아래에 있고 나머지 70만 주는 행사가가 7만 3,500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. 아까 뭐 올 3월에도 이제 스타보션을 30명 정도 임직원에게 그 행사한 부분이 있었죠. 네. 자, 그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현재는 주가가 뭐 10,000원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뭐 행사를 하겠습니까? 네,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또 어려워지게 되죠. 네,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보상의 어떤 그 유인마저 사라져 버려서 이제 임직원들이 얼마나 이 연구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. 근데 신라젠과 같은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업체, 특히 바이오 업체들이 이 연구개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쉽게 말하면은 돈을 어디서 이제 그 자본을 어디선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뭔가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성과를 내줘야지만 자본이 좀 유입되고 자본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데 성과가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뭐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스탑옵션의 그 가치가 떨어져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욕이 많이 꺾이게 되죠. 스탑옵션을 부여받은 그런 직원들이. 예, 물론 뭐 스탑옵션을 부여받는 직원들이 그 당장에 어떤 손실이 난 건 아니죠. 스탑옵션을 이제 받으면 이제 손실이 나는 건데 좀 허무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. 네, 아무튼 현재 이런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신라젠의 그런 그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그 올해 부채가 1,000억 원 이상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. 3월에 1,100억 원의 CB를 발행을 하면서부터인데 현재 전환가액이 49,000원 이상으로 현재 주가의 2.5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. 그래서 주식 전환보다는 원리금 상환이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좀 현재 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전환사채는 2024년도 3월에 그 되는데 현재 이제 팩사백이 무용성 평가가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이제 3월 21일부터 연 복리 6%
예, 금리로 이제 조기 상환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신라젠이 보유한 현금이 900억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좀 약간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좀 아닌가,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이 다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력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,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보일지는, 앞으로 이제 그 문은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